난 모두에게 젠틀하지만 스스로에게는 혹독한 K 장녀다. 남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남을 돕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 극강의 오지랖퍼. 사실 이건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겸손, 사양하는 것, 나를 낮추는 것,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참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아예 참는 것을 넘어서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돕겠다며 오지랖까지 부리는 건 많은 장녀들이 가진 특징이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싸우거나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늘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슬퍼 보이면 어떻게든 웃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내린다. 주변 사람들의 무리한 부탁을 다 들어주느라 허덕이며 나를 아끼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힘들면 그 관계를 갑자기 끊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하지만 왠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들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남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행도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 혼자 하는 여행이 즐거운 이유를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는데 바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좋아하는 일을 더 순수하게 잘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남을 돌보는 것을 좋아해서, 돕는 것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것을 좋아할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매일매일 행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돕고자 하는 내 마음은 사실 순수하지 않다.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 일종의 인정욕이다. 하지만 열심히 돌봤는데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분명히 많다. 그러니 늘 괴롭다. 남의 이야기를 늘 잘 들어주고 잘 위로해주고 싶다. 하지만 난 슈퍼맨이 아니다. 온 동네 사람들 힘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다. 하지만 타인이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하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든다. 친구가 남자친구 욕을 할 때, 남편 욕을 할 때, 아내 욕을 할 때, 직장 상사 욕을 할 때 계속 들어줘야 한다. 아무리 피곤해도 텐션을 유지하면서 성심성의껏 리액션을 해준다. 같이 욕도 해준다. 하지만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자친구와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 남편 욕, 시댁 욕, 마누라 욕을 밥 먹듯이 해도 이혼하지 않고 잘만 산다. 직장 상사 욕을 매일매일 하면서도 그 직장 잘만 다니고 산다. 10년, 20년 근속한다. 내가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그들은 잘 산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것만 같다.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을 버티는 것조차 힘들 때에도. 이게 바로 좋은 사람, 착한 아이 콤플렉스다. 내 노력이 단 한 번도 온전한 이해나 배려로 돌아오지 않는 사실이 참 괴롭지만 멈추기 힘들다. 누군가를 챙기는 습관은 나를 한껏 무력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할 만한 핑계가 되는 일은 참 달콤하고 중독적이다. 나는 전 직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쳤다. 후유증이 1년 정도 갔다. 상사가 물었다. 괜찮냐고. 나는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 정말 반사적으로 0.1초 만에 그럼요, 괜찮아요 라고 재빨리 대답했다.
정말 반사적이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 혼자 고생을 하면서 하나도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한 한심한 나한테 화가 났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힘들어요, 아파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했다.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다. 나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와 같은 K 장녀들을 위한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첫째, 내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데 남을 돕겠다는 것은 오만임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남을 돕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임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기적인 목적의 이타주의인 것이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이 에너지가 산산이 흩어진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아나지 않는다. 밖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한데 정작 가족에게는 잘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일부러 더 노력해서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스쿨 하러 나왔습니다. 아침에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해가 너무 뜨겁고요. 오후가 되면 물이 빠져서 더 얕아지기 때문에 오전에 얼른 거북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스노클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엄청 멀리 있거든요. 저기 배 뒤에. 이게 물이 얕아가지고 얕은 물이 좀 오래 지속돼서 사람들이 저렇게 멀리 있어도 사실 다 발이 닿이는 구간이거든요. 귀찮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죠. 날이 너무 뜨거워서 1시간 내로 후다닥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즉,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 Let Them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엄청 인기라고 한다. 아쉽게도 아직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진 않았다. Let Them은 말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두어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두어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들이 혹시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자유를 준다. 그의 마음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뜻대로 제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건 오지랖이다. 그들 사정이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내 코가 석자다. 매일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제자리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흘러간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곁에 남을 사람이 남고 떠날 사람이 떠난다. 손절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지만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다. 가만히 두면 흘러 멀어진다.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에너지를 편안해하면서 가만히 내 곁에 머무른다. 내가 과도하게 잘하려고 하고 과도하게 미안해하며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지게 되고
오히려 인간관계는 복잡하게 꼬인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내 곁에 잘 들러붙기도 한다. 나는 남의 눈치가 보이는 순간 이런 말을 되뇌인다. 나는 사실 착하지 않아. 착하고 싶은 건 내 욕심이야. 저 사람의 나쁜 기분이 신경 쓰여도 그냥 이 순간을 가만히 견디자. 이 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야 할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해야 될 때 불편한 기분을 견디는 연습을 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운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그때그때 잘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싫은 소리가 하기 싫어서 불편한 감정을 참아나가면 점점 내 마음에 쌓인다. 가끔씩만 보는 사이라면 계속 참을 수 있지만 자주 보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영원히 내 마음을 누를 순 없다. 연애하면서 서운함을 모두 참다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에 가까운 비난을 하기도 한다. 사소한 서운함을 자주 이야기했다면 상대방도 수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수용의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서운함을 이야기할 때 그 작은 불편함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회피하곤 한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갈망해온 인정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직은 어색하지만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두렵지만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옆에 있는 건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남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물론 완벽하게 달라지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에 온전한 상대방만을 위한 나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더 넉넉히 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숙소에 두고 가가지고 지갑이 없었어요.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를 카운터에 맡기고 내가 숙소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숙소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제 숙소는 섬의 동쪽에 있고 제가 선셋을 보고 싶어서 섬의 서쪽까지 걸어가서 저녁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섬은 차량이 없는 섬이에요.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고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어릴 때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꼼짝없이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식당은 또 엄청 먼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숙소에 와서 지갑을 가지고 다시 숙소에 가서 페이를 하고 다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섬 사람들이 되게 프렌들리해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또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섬이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다 알아요.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뭐 어디서 왔어? 밥은 먹었어? 뭐 오늘 어때? 이렇게 막 안부를 물어보고 이런 좀 분위기라서. 근데 이제 같은 애가 같은 길을 왔다 갔다를 계속 하니까 짧은 간격으로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래서 처음 지나갈 때 안녕 막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 길 잃어버렸어? 그러면 아니 내가 밥을 먹었는데 지갑을 놔두고 와가지고 숙소 가서 지갑 챙겨가지고 다시 가서 페이하고 이제 가는 길이야. 지갑은 찾았어? 찾았어. 다행이다. 고마워. 또 지나가다 보면 한 50m 가면 또 너 왜 왔다 갔다 해? 너 무슨 일 있어? 이래요. 그러면 또 아니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글쎄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됐어. 다행이다. 고마워. 안녕.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다 오면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일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하고 인사하고 오느라고 아주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이 정다운 분위기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뒤늦게 이렇게 귀가를 해서 이제 좀 쉬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섬에 올 때는 꼭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I'm back. Finally. Finally. Yeah. Yeah, full. Thank you. Yeah, see you. Mexico maybe? I don't know how to ride a bike. Oh, really? Yeah, I'm so sad. Scooter. Yeah? Electric bike. Sorry? Electric. Electric bike, I No, don't. this one, yeah. Can I try it? Yes, please.